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미중 갈등 다시 시작되나?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가 빠르게는 2027년, 또 보수적으로는 2033년, 지금으로부터 뭐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연구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이게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 여파로 중국은 유일하게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2020년 중국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3% 플러스 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이에 반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2020년 GDP는 1조 위안으로 약 14.7억 달러로 미국 GDP의 70%, 미국의 턱끝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성장 추이를 보시면 계속 6%대의 고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 잠깐 미끄러졌다가 다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죠, 남동아시아를 7일 일정으로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느냐, 어제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중국은 남동아시아 국가를 괴롭히는 존재, 불리, 깡패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동맹국들을 집결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에 맞서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뭐라 했느냐, 타 지역 문제에 간섭하며 평화를 교란하고 있다. 미국은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을 하는가라고 곧바로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7일 순방 일정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 소유권 분쟁에 끼어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해로가 교차하고 가스와 풍부한 어장 등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남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베트남과 중국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남중국해 소유권 분쟁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무역을 하는 상대래요. 그래서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는데 요즘 그 사이가 안 좋아진 틈을 타서 미국이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기원 분쟁. 중국은 미국이 코로나 기원을 정치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원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 연구실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걸 주장했느냐 봤더니 메릴랜드 주에 있는 포트 데트릭이라는 곳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의 생화학 무기 연구를 하고 이런 무기들을 생산하는 군사기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2019년에 세워놨다라고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대비하려면 과거를 알아야겠죠.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실제로 발발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였죠.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특권을 침해하고 해외 기업의 기술력을 갈취한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미국을 보호하는 무역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던 찰나에 2018년 7월 6일에 예고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340억 달러 규모의 818종 수입품에 25%나 되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보복 조치로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의 25%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끝났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2020년 1월 15일 1단계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약 2년 반, 2.5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주가 시장,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봤더니 한 이쯤에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니까 나락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S&P가 2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도 10% 후반대에서 20% 초반대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종합지수가 이 정도 빠질 정도면 타격이 꽤 컸습니다. 뭐 물론 회복을 했고 이쯤에서 다시 코로나 폭락을 맞았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지만, 이런 20%나 폭락하는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증시에는.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경제대국 1위 자리를 유지해 온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일단 1980년대 미국은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됩니다.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했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수많은 물자와 돈을 부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일본은 제조업 최강국 위치로 등극을 해서 이때 뭐 도쿄를 팔면은 미국의 3배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세계 10대 기업의 60대 기업인가에 이제 일본 기업이 뭐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미국을 자리를 위협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들이 이제 4개국 정상들을 모아요.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일본과 독일입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달러 강세가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각국 정부 개입에 의한 환율을 조정하자. 라고 해서 일본의 엔화를 평가 절상시켜 버립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여기 속했던 국가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면은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50%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50% 싸게 그 외국에서는 50% 싸게 미국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진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체 가격 경쟁력 회복 다시 세졌고 일본은 잃어버린 맞춤법이 잘못됐네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그 옆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도 함께 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까불었던 두 패전국을 완전히 짓눌러 버린 거죠. 성공적으로 견제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행위를 봐서 이제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인지 얼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중국이 이제 미국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제 옛날에 일본 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을바람의 결론은 무엇인가?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에게, 일본에게 했던 것과 같이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증시는 폭락할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2018년에 봤던 것과 같이 마이너스 20%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를 추가 매수 또는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시장 진입의 타이밍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폭락했을 때 갑자기 여기 100%다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땅에 박히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사는 게 원래는 맞아요. 주식 격언적으로. 이때 뭐 마이너스 20% 됐는데 샀는데 그 땅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50% 심지어 마이너스 70, 90까지 가는 것도 허다하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뭐 그래서 주가지수가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0% 또는 내가 지켜보고 있던 우량한 미국 기업이 마이너스 10% 되면 뭐 이때 비중을 10% 정도 들어간다. 저는 보통 이렇게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0%, 10%, 10%대마다 사다 보면 평균 단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또는 진짜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칼이 박힌 후에 반등이 시작되었을 때 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무지성의 그런 100% 몰빵은 하지 마시고 원칙을 세우시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좋은 국가의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산다면 반드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20%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국가의 좋은 기업 주식을 선별을 하셔서 분할 매수로 좋은 단가로 가져가면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FOMO라 그래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외되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뒤처지게 되는 이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타격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결론을 보자면 미국은 절대로 순수하게 정의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선전을 많이 하죠. 뭐 영화나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뉴스나. 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때 이 마이너스 20%의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 둘 사이에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을 위기라고 외치겠지만 그때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죠. 미국이 중국을 조질 때도 똑같을 겁니다. 이때를
이제 우리의 포모, 네, 소외되었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 미중 갈등,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과 실제로 일어났던 2018년 무역전쟁,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식시장에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